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드디어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문법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 문법에 대한 내용이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할 출제순위 1위입니다. 출제순위 1위에 해당하는 이 어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암기는 분명하게 하시고요. 자, 꼭 이제 또 더 지금 출제순위 1위라고 나온 만큼 중요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학습 목표를 확인해 주시면 먼저 어문 규정 중에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의 몇 강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의 목표는 한글 맞춤법에서도 큰 제목이라 볼 수 있는 제1장에서 제3장까지의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화면을 넘겨서 이제 어문 규정이 먼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대 어문 규정이라고도 말을 하는, 우리 말을 쓸 때 지켜야 될 규정인데요. 말을 쓸 때, 음성 언어로 전달하거나 문자 언어로 전달하는 거 모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출제순위 1위에 해당하는 한글로 글을 쓸 때 지켜야 될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표준으로 정한 언어죠. 말을 할 때 지켜야 될 표준이 되는 단어를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아이들을 발음하는 발음법까지가 표준어 규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외래어 표기법인데, 우리 국어의 말이 꼭 우리말만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써버리면 언어 규칙에 혼란이 될 수 있겠죠. 소통이 좀 장애가 된다거나. 그래서 이 외래어도 한글로 적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규정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주로 영어권에서 온 외래어를 옮긴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로마자 표기법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 국어를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국어를 로마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의 알파벳으로 옮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선순위를 생각했을 때 1순위부터 여기서 순위를 매겨본다는 4순위 이렇게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제순위 제 1위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목차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목차를 보시면 한글 맞춤법 안에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1장, 제2장이라고 표현됐는데 일종의 언어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조문을 읽는 식으로 좀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지금 수업으로 하면서 좀 쉽게 읽어가는 것들을 좀 배우시도록 할 텐데, 자, 제1장이 바로 총칙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들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2장이 자목,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자음과 몸에 대한 것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 부분들이에요. 제3장에 이제 우리 맞춤법으로 적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음성 언어의 그 방식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위주가 이제 3장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리랑 다르게 원래 단어의 형태를 밝혀서 맞춤법에 지켜 적기도 해요. 형태를 밝혀야지 그 뜻이 분명해지니까요. 그래서 원래 단어 형태 위주로 쓰는 것 위주로 나왔어요. 3, 4장의 내용이 좀 비중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5장 띄어쓰기가 바로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 맞춤법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띄어쓰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띄어쓰기는 특히 다른 부분이랑 통합적인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단독적으로 한 문항씩은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고 있으니 또 중요하게 챙겨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제6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그 밖의 것하고 보충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록편입니다. 부록편까지 있는데, 부록의 문장 부호로 이제 우리가 글 문자로 표현을 하지만 이 부호를 찍어줘야 좀 시각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문장의 마침표와 같은 종교 표시부터 해서 문장 부호를 쫙 이렇게 좀 알아가실 텐데, 이 문장 부호가 사실 기존에는 그렇게 출제 순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출제 순위 교재에서도 후반부에 문장 부호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긴 하는데, 이 문장 부호가 이제 또 최근에 개정이 된 바람에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한글 맞춤법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0쪽을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10쪽 제1이 한글 맞춤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목은 적고 시작할게요. 자, 한글 맞춤법에 오늘은 그 전체 중에서 3장까지는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1장 총칙. 자, 몇 장 이런 거 나오는 때마다 여러분 이제 특히 어문 규정, 문법도 그랬지만 문법도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봤어야 됐잖아요. 그 한글 맞춤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문법적인 층위를 생각하시면서 좀 색깔이 여러 가지 또는 이렇게 필기 방법들을 좀 다르게 체크하시는 그런
그런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1장 총칙 부분을 좀 테두리 둘러놓거나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좀 표시를 해주시고 큰 상위 항목 아래 하위 항목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뭐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제목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제1장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칙에 대해서 자, 일단은 총칙은 총칙에 자, 그냥 장이라고만 적을게요. 제1장이 총칙인데 큰 제목이 장이에요. 예, 일종의 이제 단원별로 생각을 한다면요. 그 큰 제목 안에 또 절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설명들은 그 밑에 항이라는 기호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항 밑에 조금 보충 설명을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부침이라는 이런 말이 시작되면서 이제 보충 설명이 부침 1, 2,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 뭐 어떤 편집 기호는 아니지만 문장체로 다만하고 뭐라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여기 절에 해당하는 항의 내용에서 다만이니까 항상 어떤 규정이 있지만 100%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가시다가 다만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아, 예외구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좀 그렇습니다. 한글로 적을 수 있는 그 단어들의 예시가 정말 많잖아요. 그걸 100% 공부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공무원 시험에 열심히 준비하셔도 예, 우리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그렇게 공부하실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원칙에 잘 적용되는 단어 위주로 그 원칙에 해당하는 단어를 좀 익히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단어 예시들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제 물론 핵심적인 것을 모아놓긴 했지만 그래도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공부하시기에는 좀 예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수업으로 챙겨가시는 부분에 해당한 예시 먼저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여러 번 읽으실 때 이것들을 또 다시 이해해 보시는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시작할 때 별을 안 달았는데요. 한글 맞춤법 사실 별 전부 다예요. 자, 별 3개를 전부 다 달고 싶은데 이 중에서도 또 더 중요한 게 나올 때 또 별을 또 추가할 테니 네, 봐주시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제1장 총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에 해당하는 항의 내용을 보니까요. 한글 맞춤법의 전체 원리가 이래요. 그 대상이 표준어예요. 자, 표준어에 딱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는 뭐 방언을 옮겨 적는 건 여기서 이렇게 다루지 않고 있겠다는 거죠. 표준어를 말하는 대로, 소리대로 적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소리대로만 적지 않고 원래 형태, 단어의 원래 형태인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한다. 자, 어법에다가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 이제 가장 큰 토대로 맞춰져 있다는 걸 생각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두 단어를 썼습니다. 소리라는 글자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소리대로 쓴 거고요.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고 단어의 형태를 밝혔어요. 해 돋다 할 때 디귿 받침이 있어야 아, 해가 돋는다라는 뜻이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낱말의 형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큰 원칙이고요. 자, 제2항 볼게요. 제2항도 자, 우리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해요. 예, 단어 중에서 단 예외는 조사가 있죠. 조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단어는 모두 띄어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거고요. 자, 제3항 총칙에서는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국어 영역으로 쓰고 있는 순우리말이나 또 한자어로에서 온 우리말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큰 제목 넘어가요. 제2장 자모라고 돼 있어요. 자, 앞에 제라고 붙은 건 접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2장 자모 이것도 같은 표시로 총칙이랑 같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건데요. 항의 숫자는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1항, 제2항, 제3항, 그 다음에 제2장의 제4항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거고요. 자, 제4항 내용도 보시면 우리가 의문을 할 때 했던 거라서 좀 빠르게 읽어갈 수 있는데 한글의 자모 수는요. 스물 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기본이 되는 글자가 스물 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글자 수가 사실 우리 총 활용하고 있는 글자 수를 이제 센다면 40자가 되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자음을 기본자를 늘어뜨려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체크하실게요. 기역 체크하시고요. 디귿 체크하고요. 시옷 체크하겠습니다. 자, 왜 체크했냐면 우리가 자음은 혼자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제시를 해주는데 규칙성이 있죠. 자, 요 녀석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의에다가 받쳐 적어요. 초성과 종성으로 니은. 자, 요 녀석의 이름은 뭐죠? 자, 여기다가 받쳐 적으면 미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얘는 음가 없는 거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기역과 디귿과 시옷만큼은 이런 규칙성에서 벗어나게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우리 기본이 되는 모음자 아야어여 자 나왔죠. 이거 단모음, 이중모음이 그 개념이 아니라 순서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사항에 해당하는 부침 1번이 달렸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주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위의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된 소리 얘기입니다. 나란히 적긴 했는데, 자, 예를 들어 기역. 자, 기역 음은 하나죠. 만들어지는 가정 중에 나란히, 자, 운용된 것 중에서는 나란히 적긴 했는데, 우리 고전문법으로 얘기하면 이거 각자 병서 뭐 이렇게 표기도 했는데요. 이거 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음은 한 개입니다. 예, 그랑 끄랑 다르죠. 자, 어쨌든 그 나란히 적을 수 있는 게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5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기본이 되는 글자 14개에다가 이렇게 된소리 5개 추가하면 자음은 19개. 자, 우리 음운의 체계할 때 했던 19개가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모음도 이제 기본이 되는 글자에서 합쳤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에다가 이 더하고 뭐 이에다가 에 더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단모음 이중 개념, 이중모음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책에서 아, 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붙임일의 그 모음 표시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단모음을 굳이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애가 단모음이고 또 어이의 애가 단모음이고요. 왜, 위, 이중모음처럼 발음할 수 있는데 우, 이, 그다음 뭐라고 하죠? 아, 오, 이라고 돼 있는 거랑 우이, 네, 요거 그냥 적어드린 게 낫겠네요. 자, 우리 쭉 나열된 것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건 단모음인데 이제 요 기본 글자에 해당되지 않게 배열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과정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은 붙임 2번 있죠. 자, 붙임 2번에다가 이제 일단은 별도 달겠습니다. 자, 붙임 2번에 시험에서 단독으로 또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요즘은 조금 최근 한 3년간은 잘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 이전의 차에서는 정말 단골 문제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돌고 도는 경향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전에서 자모를 배열하는 순서입니다. 자, 요거 단독 문제로 나오니까 잘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 한글 배울 때 그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뭐 가나다라로 배우신 분도 있지만 지금 자음만 떼놓고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다음에 암기하셔야겠죠. 그 다음 거센 소리 나요. 치읒. 치읒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빨리 왔던 요 녀석 계통 있죠. 자, 그 다음에 피읒, 티읒, 히읗. 자,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디귿이 먼저. 키역, 키읔, 자,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이렇게. 자, 이렇게 14개 했다가 옆에 나란히 적을 수 있는 것은 순서를 껴주세요. 지금 순서하고 있어요, 순서. 사전을 만약에 종이 사전을 뒤졌다고 생각하시면요. 자, 같이 나란히 적는 쌍기역 뒤에 오고요. 쌍디귿 뒤에 올 거고요. 자, 쌍미음 없죠?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까지 5개 더해서 19개. 총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자, 모음도 보겠습니다. 모음도 우리 사전 배열 순서로 좀 생각을 한다면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그쵸. 이 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때하고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놓고요. 배열된 순서 기본 글자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단모음, 이중모음을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뭔가 붙여가지고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바로 그 뒤에 적을게요. 자, 아 다음에다가 이를 붙여보겠습니다. 모양으로 보면 애가 되죠. 근데 이거 아이의 애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애를 오늘날 단모음 애로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 이게 또 이중모음으로 아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거 오늘날 단모음이에요. 자, 요거 뒤에 붙여가지고 애를 썼고요. 요 녀석 뒤에도 작대기 하나 붙일 수 있죠. 이 뒤에 붙여서 자, 이중모음으로 요 녀석 어떻게 발음하죠? 이에서 애로 발음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에다가 뒤에 또 하나 붙여보면 이것도 단모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에다가도 핵 붙일 수 있죠. 이에라고 발음하는 이건 이중모음이네요. 자, 다음 여기다가 지금 OD가 문제입니다. OD를 보면 1을 바로 더할 수도 있는데 순서로 보면 앞에 있는 녀석이 더 빨리 올 수 있죠. 그래서 R을 먼저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L을 더해도 말이 되고요. O에다가 이 더하는 요 녀석도 말이 되죠. 네, 3개 더할 수 있고요. 요 뒤에는 뭐 안 더해요. 고정문법 아니고요. 자, 우 뒤에도 보겠습니다. 우 뒤에도 보면 어를 먼저 더할 수 있고 워가 되죠. 외가 되고요. 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유 뒤엔 더할 게 없고요. 요 녀석 뒤에 의의 의가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음을 보면 모음은 21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총 40자이고요.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이 되는 글자는 24자이다. 이제 구분해서 개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문제 먼저 한번 풀고 갈게요. 아직 내용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단독으로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냐면, 자, 우리 페이지 44쪽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문제 44쪽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44쪽에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사전 등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뭐라고 하죠? 하나하나 따질 게 많아서 배열 순서 문제 중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게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공무원 수험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자무 순서 정도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나면 쉽게 이제 풀어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지 간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린 차근차근 지금 해볼게요. 자, 맞게 배열됐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자무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서 배열된 순서대로 찾을 때 예를 들어 초성이 제일 빠른 거 그걸 찾으셔야겠고요. 자음이 제일 빠른 게 먼저 오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초성이 같으면 중성이 이제 빨리 오는 걸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종성 값인데 종성의 순서 외우고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니까요. 두다, 뒤켠, 뒤뜰, 따뜻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일단 초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디귿으로 시작하는데 따뜻하다는 쌍디귿이죠. 자, 쌍디귿이죠. 요 녀석이 일단 초성이 제일 빠른 게 와야 되니까 가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각 단어마다 달아주시는 게 조금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럼 따뜻하다가 맨 마지막에 4번 저는 달았고요. 그럼 따뜻하다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두다, 뒤켠, 뒤뜰에서 다 디귿으로 시작했는데 달라진 걸 살펴보니까 모음들이죠. 두라고 할 때 모음은 네, 우죠. 여기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켠 할 때는 위가 왔죠. 뒤뜰 할 때도 위가 왔어요. 둘 다 위가 왔으면 이제 받침으로 찾을 수 있는데 받침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음절에서 초성을 생각해야 돼요. 뒤켠 할 때는 받침이 첫 번째 글자가 키읔이죠. 뒤뜰 할 때는 쌍디귿이에요. 그래서 뜰이 먼저 올 거고 켠이 뒤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달아보면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요. 두다가 1번이고요. 뒤뜰이 2번이고 뒤켠이 3번, 따뜻하다가 4번. 그래서 선택지 1번은 뒤켠이랑 뒤뜰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요. 1번 X를 칠게요. 자, 2번 선택지도 보니까 2번을 보니까 냠냠, 네모, 넘기다, 일일이 나왔어요. 초성은 전부 다 니은이랑 동일하죠. 자, 초성은 니은은 다 동일하니까 우리가 모음의 순서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문제가 좀 쉽게 나오려면 한 가지 변별 요소만 있어요. 자음 순서만 하나 알면 된다거나 모음 순서만 하나 알면 된다거나 이렇게 선택지마다 다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게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나갔거든요. 자, 그러면 모음 순서를 볼게요. 냠냠할 때 야가 야. 자, 에, 야 할 때 야가 여기 있죠. 자, 네모할 때 에는 뒤에 이렇게 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넘기다 할 때는 어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순서 보니까 냠냠이 1번이고요. 넘기다 할 때가 어가 자, 세 번째가 있는 넘기다가 2번이 되겠죠. 자, 에 했을 때 네모가 3번이 될 수 있겠고요. 닐리리는 의. 자, 맨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선택지도 네모랑 넘기다의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틀린 걸로 X 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자, 3번 선택지를 보니까 얇다, 애때다, 여름, 애누리. 자, 이건 초성값이 없는 부분이니까 모음의 순서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자, 모음이요. 일단은 얇다 먼저 생각해 보니까 모음은 야하고 세 번째 왔어요. 애때다 할 때 어이의 애는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얇다 할 땐 야가 왔고 애때다 할 때 요 녀석이 왔으니까 둘 중에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자, 애때다가 먼저 오고 얇다가 2번에 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 할 때 여름은 이제 그 다음 번호 외우면 되겠고 애가 근데 여름 앞에 오는 거죠. 지금 애누리 할 때 애가 먼저 왔네요. 그럼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애때다, 얇다, 애누리, 여름. 자, 다시 갈게요. 자, 애때다 할 때 이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애때다 할 때 애가 먼저 오고요. 얇다가 두 번째로 오고요. 애누리가 이제 그 다음 3번으로 올 거고, 여름이 네 번째로 오는 거죠. 그렇게 순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남은 건 4번밖에 없습니다. 3번도 틀린 거죠. 자, 4번에 보니까 괴롭다, 교실, 구름, 귀엽다. 전부 다 초성의 기억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성의 모음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괴롭다 글자 먼저 살펴보면 왜가 여기 있죠. 자, 여기 있고요. 교실.
자, 교실은 오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괴롭다가 지금 오 뒤에 온 거죠. 오 뒤에. 교실은 그 다음이죠. 자, 괴롭다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1번. 교실이 2번. 자, 구름이 우유할 때 세 번째. 3번. 귀엽다는 자, 위죠. 자, 위는 우 뒤에 올 수 있는 계통. 자, 그래서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좀 떠듬떠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 이렇게 안 풀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연습 단계에서 문제를 푸신다면 이걸 다 써놓고 이렇게 순서를 떠듬떠듬 해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그냥 이렇게 기본짠을 일단 암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뒤에 뭔가 합쳐서 말이 되는 거는 바로바로 배열을 하시고 만약에 요가 왔다, 우가 왔다, 위가 왔다 이런 거 할 때 아, 어떤 계통 뒤에 왔던 글자더라 하고 좀 연상해서 푸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과정 중에 조금 까다롭게는 나왔어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으나요. 자, 그래서 이제 자모의 순서가 이렇게 문제에서 응용될 수 있으니 암기를 해주시자라는 거였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그러면 11쪽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1장 총칙, 제2장 우리 국어에 자모가 어떤 게 있고 이름은 어떤지 제시를 해 두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원칙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리에 맞도록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 부분이 뭔지 정말 하나하나 이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1쪽부터가 이제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하고 나왔죠. 자, 소리에 관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11쪽이고요. 제목 적고 시작할게요. 자, 소리에 관한 겁니다. 소리에 관한 거라니까 아무래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위주로 표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 근데 항상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소리에 관한 것이지만 소리대로 안 적는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3장의 첫 번째 소제목 제1절. 된 소리. 자, 된 소리에 관한 것을 어떻게 표기할 건가 그걸 떠올려 주세요. 된 소리라고 하면 여러분 모음 신경 쓸 필요 없죠. 쌍기역이다, 쌍디귿이다 이런 자음을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5항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자, 경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의 단어 안에서 또는 하나의 형태에서 찢을 수 없는 뜻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경계 안에서 이유가 없어요. 별 이유 없이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된소리로 표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된소리 표기는 지금 된소리 나는 대로 쓰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체크하실 게 한 단어 안에서 이건 가로 열고 가로 닫아 주시고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줄거 주시고요. 된소리로 적는다, 줄 긋겠습니다.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져 있는 이것들을 좀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좀 자세하게 1번, 2번으로 또 달려 있어요. 자, 1번.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그럼 된소리를 적느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우리 표기에 소쩍새가 나왔어요.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된소리는 요 쌍지읒이라는 거죠. 소적이 뭔가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 단어의 경계이고요. 한 덩어리 아니고요. 그 안에서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날 경우에 된소리를 표기하겠다는 거. 자, 어깨도 보니까 자, 이런 건 사실 한글 맞춤법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원리가 반영돼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어깨인데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로 표기가 됐구나. 자, 그게 적용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예시도 된소리로 표기된 거 여러분 다 이렇게 좀 동그라미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두 모음이 아니라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대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떠올려보시면 니은부터 이응까지는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1, 2번의 공통적인 규칙을 좀 묶어보면 한 의미적인 덩어리 안에서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는 그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 나는데 그걸 표기를 하겠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떤 게 있냐 보니까 자, 요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발음할 때 산뜻이라고 쌍디귿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울림소리 받침 니은과 뒤에 모음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된소리를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체크를 하실 때 막 이렇게 색깔을 조금 다르게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색깔을 다르게 환경을 생각하고 뭐 바뀐 게 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니은과 모음 사이에서 바뀐 건 이거야. 좀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규정에서 얘기한 된소리로 쓴다 하는 이 부분은 또 체크는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된소리로 바뀐 건 다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건 좀 읽어볼게요. 선뜻, 잔뜩 이런 거 잔뜩으로 쓰지 마시고요. 살
살짝 훨씬 담뿍 보시면 미음 받침 뒤에 쌍비읍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 네모 테두리 안에 드디어 중요한 담안이 나왔네요. 자, 담안에 세모 좀 달아주시고요. 자, 담안 세모 달겠습니다. 제가 계속 별은 2개 전제로 또 깔고 가고 있어요. 자, 저는 항상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면 좀 세모 이런 걸 치면서 보고 있거든요. 자, 세모를 좀 쳐주시고요. 줄거줄게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줄거주시고 가로 열겠습니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까지 가로 닫고 된소리로 안 적는데요. 자, 다만 뒤에 예외니까 이제 된소리를 안 적는 예시가 나와야겠죠.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만 좀 생각을 하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선 된소리를 안 적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요거 쓰면요, 국과 수로 나눌 수 없는 이제 그런 단어의 한 단어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우리 발음을 할 때는 얘가 국수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까닭 없이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를 표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요 녀석은 다만 기역이나 자 예시 하나 더 들면 요 녀석들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로 안 쓰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 된소리를 안 써있죠. 자, 그래서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자, 발음은 요렇게 나지만 발음이랑 표기랑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본다면요. 우리 된소리 대기를 의문의 변동 시간에 했었어요. 이거 발음하면 국밥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예사 소리끼리 부딪혀서 뒤에 게 된소리 짝이 있으면 된소리로 발음 날 수 있다는 게 바로 된소리 되기였어요. 그거는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 규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문법적인 범주가 이렇게 국과 밥으로 나누는 이건 단어가 쪼개질 수 있는 형태소가 2개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얘는 근데 형태소로 이렇게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 사실 이제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안 적겠다라고 담안으로 규정을 지어 놓는 거고 된소리 대기랑은 좀 문법적인 층위는 달라요. 하지만 좀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지금 예사 소리 끼리 만나가지고 부딪히면 뒤에 게 된소리가 나는 거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렇게 적지 않아도 우리가 발음을 할 거니까 된소리로. 그래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 과정을 비교를 한 게 오히려 좀 헷갈리셨다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규정 자체에서 따라가는 대로 모음 사이에서 울림소리 받침이랑 그다음에 모음이 뒤에 왔을 경우에 가운데 낀 소리는 된소리로 적고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주의사항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개념 잡고 좀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때 이 주의사항들도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특히 기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꼭 챙겨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국외음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절입니다. 그러면 소리에 관한 것 중에서 일단 다만이라고 예외도 있었지만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게 좀 많았죠. 자, 제2절은 국외음화라고 돼 있어요. 자, 국외음화는 여러분 아시죠? 의문의 변동 시간 했고요. 자, 이건 일단 내용 보시기도 전에 국외음화는 한글 맞춤법을 표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디귿, 티읕이 대표적으로 뒤에 모음 이를 만나서 해도 지 하고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 표기하지 않죠. 그래서 자, 요 2절이 해당하는 게 바로 전체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형태를 살려 쓰는 건데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외음화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읽어갈게요. 아시는 걸 거라고 생각하고 자, 제6장 디귿, 디귿, 6항을 보시면 디귿, 티읕, 받침 뒤 줄거주시고요. 종속적인 게 뭔지 뭐 이렇게 설명이 좀 문법적으로 나왔고요. 자, 어쨌든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이나 히가 올 때 지읒, 치읓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디귿, 티읕으로 쓴다. 형태를 밝힌다. 라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거 이렇게 쓴다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마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형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크를 굳이 하신다면 이런 거에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히가 왔을 때는 왜 국외음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자, 요것도 단계별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디귿, 티읕이 만나서 먼저 축약이 되죠. 자음 축약. 자음 축약이 되고 티읕과 이가 만나서 국외음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국외음화 된 소리로 발음을 하지만 표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둘 중에서 맞춤법 틀린 거 찾으라 라고 하면
구개음만 일어나지 않는 게 이제 맞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것만 맞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맥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묻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에 이렇게 뭐 내가 매장당한다 뭐 그런 의미일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묻히다는 이렇게 막 양념 버무리다 있죠. 다른 단어로 이렇게 치읓이 있어요. 여기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문맥에 따라 구분을 좀 하셔야겠고요. 항상 그래서 맞춤법도 밑줄 친 게 맞는가 틀린가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오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질 수 있으니 문맥을 좀 선택지에서 확인하는 연습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또 넘어갈 거고요. 제3절 디귿 소리 받침. 자, 디귿 받침 소리라고 돼 있네요. 자, 세 번째 제목입니다. 자, 제3절 디귿 받침 소리. 자,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기억나시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대피음 7개로 실현되는 거죠. 받침소리가. 그때 디귿으로 발음할 수 있는 녀석들이 많았잖아요. 7개로 또 많았었는데 디귿으로 발음 난다고 해서 무조건 디귿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디귿 소리 받침은 자, 치락 내용 읽어볼게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체크하실 거는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디귿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 이제 어문 규정의 예시들은 시옷이 원래 형태였던 예시들이 쫙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옷으로 적는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디귿 소리 받침도 디귿이 근거가 있으면 디귿으로 적을 거니까 이게 디귿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고, 원래 디귿으로 나는 애가 아닌 거는 또 소리대로 적지 않고, 원래 형태를 밝힌다라고 해서 요 녀석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도 맞고, 아닌 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볼게요. 저고리인데 겹쳐있는 저고리다. 요걸 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덧저고리 이렇게 디귿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이 아이 원래 형태는 시옷이었다. 발음할 땐 디귿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 여러분 시옷 받침 되는 거 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따로 봐주시면 되겠고, 무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무리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의를 이건 저랑 좀 같이 볼게요. 주의에서 그럼 어떤 애들은 디귿으로 쓸 수 있냐면요. 걷잡다 할 때 이거는 걷다와 잡다가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 걷다, 수습하다 뭐 이런 거. 그게 원래 형태가 디귿이 받침이어서 형태가 그렇게 고정이 돼서 의미가 전달되는 거니 이럴 때는 디귿으로 쓰겠다는 거죠. 예시 더 볼게요. 곧장할 때 받침 디귿. 찍쭉 가는 거죠. 자, 그 디귿이 원래 형태였어요. 낯가리, 돛보다. 자, 돛보다는 이제 좀 더 높게 보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 빗금 한번 긋고요. 또 어떤 애들을 디귿으로 쓸 수 있냐 했더니 반직꼬리 보이시죠? 자, 반직꼬리는 이제 우리 단어가 합해질 때 바느질, 고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바느질과 고리가 만났는데 자, 여기서 자, 탈락했고요. 자, 반자 나왔죠? 이렇게 붙였고요. 앞에 글자에다가 반질고리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연달아 발음하기 반질고리 좀 불편하고 리을보다는 디귿으로 발음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리을 합성어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리을보다는 디귿으로 발음하는 게 편하고 이걸 표기했다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것을요. 그럴 근거가 있을 경우에 디귿으로 또 표기할 수 있어서 디귿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 예시가 반직고리도 있고요. 자, 디귿에다 동그라미 해줄게요. 원래 리을이었는데 디귿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이틀과 날이 만났죠. 근데 이틀날이 아니라 이튿날로 하거든요. 자, 이틀날이 아니라 자, 요것을 이튿날로. 자, 리을이 이렇게 합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소리값이 바뀌는 거. 이거 디귿으로 표기하겠다는 거요. 자, 발음 나는 대로 쓴다고 하면 이 튼날로 발음 나는 대로 또 바뀌어요. 그 이유는 자음동화가 될 수 있는 경계니까. 어쨌든 이런 근거가 있어서 디귿으로 씁니다. 자, 섣부르다도 설다 이 말이 아직 좀 덜 익었다, 좀 미성숙하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설다와 부르다, 사흘과 날, 술가락이에요. 한 술, 두 술. 근데 숟가락 돼 있고요. 자, 요런 애들은 디귿으로 쓰고 원래 디귿이나 또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경우는 디귿으로 쓰고 그 나머지 예시들, 시옷 받침의 예시들은 이런 거야 라고 칠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제4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에 가는 것 중에서 제4절 네 번째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4절의 제목을 보니까 모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모음만 신경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물론 구개음하는 모음도 설명이 들어가긴 했지만 대부분 자음에 대한 예시가 좀 나왔잖아요. 자, 파락 내용 보겠습니다. 파락 내용에서 게레메페헤라고 되어 있는 거 가로 열고 가로 닫아주세요. 게레메페헤에 해당하는 모음 예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에다 동그라미 할 거고요. 자,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 있죠. 자, 요 녀석의 모음에 대한 발음이에요. 요 녀석을 발음할 때 이제 나중에 표준 발음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원래 음가대로 자, 얘는 이중모음으로 이에서 에로 이에 발음 난다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발음해도 되지만 에라고 발음하는 걸 또 허용하기도 해요.
이 발음이 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원래 글자 형태를 살려 써야 의미 전달이 되니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겠다라는 거. 모음에 대한 건 특히나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아요. 소리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지만 원래 단어 형태대로 밝히고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예로 적는다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 보니까 개수, 혜택, 사례 이거 다 예로 적혀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자, 다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세모해 주시고요. 이 세 단어, 앞에 나와 있는 세 단어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개송음 말고요. 자, 한자로 본음이 원래 글자가 예가 아니라 에인 글자가 있어요. 원래 에는, 원래 이 글자였다면 당연히 글자 그대로 뭐 소리 신경 쓸 필요 없이 에로 적어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개송. 이게 칭송할 송자고요. 개자가 이제 불교에 칭송한 노래인데 여기서는 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자긴 하지만 어쨌든 불교의 칭송 노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쉴 개자예요. 이때는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개자예요. 얘는 본음이 여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로 적는 거지. 그게 사실은 아까 게레메페 할 때 요거를 예로 적는다는 규정에서 연관 지어서 좀 헷갈릴까 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도 게시판, 휴게실은 꼭 기억해 주세요. 게시판 할 때 은근히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 과거에는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이 개자가 한자로 높이들 개라는 본음이에요. 그래서 게시판 할 때 이렇게 쓸 거고요. 휴게실 역시 쉬다라는 개자입니다. 쉴 개자. 음이 이렇기 때문에 애로 적고 있는 거. 자, 이거 단모음의 애죠. 개양도 높이들 개자고요. 개재하다 이것도 높이들 개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항 넘어갈게요. 자, 구항 이제 또 몸에 대한 거 계속 이어지는데 의. 자, 이건 표준 발음법에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건데요. 일단 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음 중에서도 의에서 이로 발음하는 이중모음이잖아요. 근데 이 이중모음을 발음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발음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형태를 살려서 의라 적는다라고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의로 적는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형태를 살린다는 거죠. 자, 예시 한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요. 발음을 글자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의. 그런데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두 번째 음절의 의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음을 이로 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써라 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이 글자는 볼게요. 얘랑 좀 환경이 또 다른데 얘는 발음이 이렇게만 돼요. 의긴 의인데 글자 자체에 자음을 가지고 있죠. 자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 무, 느이 이렇게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 이때는 이 의를 이로만 발음하는 걸로 하지만 글자 형태는 이렇게 지켜라 라는 거죠. 네, 표준 발음법에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의는 의로 적겠다.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뒷장 넘어가서요. 자, 5절로 넘어갈 건데 자, 여러분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비를 좀 넘기시면 소리에 관한 것에 고비를 좀 넘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제5절 두음 법칙. 자, 두음 법칙이 제일 첫 번째 오는 자음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제약을 이제 좀 기억을 하시는 건데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자, 사실 한글 맞춤법의 문제를 제가 좀 분류하려고 하다가 사실 한글 맞춤법 문제는 좀 사실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통합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국어만 하나 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지 4번까지 있으면 다 섞여서 나오는데 별다른 이유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나올 만큼 비중이 있는 부분. 그래서 소리에 관한 것 중에서는 이해도 두음 법칙의 고비를 넘겨야겠고 이제 문제도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소리에 관한 것에서는 자, 이렇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음 법칙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한숨 한번 쉬시고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쪼개 간다 생각할게요. 자, 두음 법칙은 이제 일단 제가 제약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체크를 먼저 하시면요. 13쪽에 두음 법칙에 해당하는 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안에 내용이 조금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단 10항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13쪽에 11항이 또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또 페이지 하나 넘기면
자, 15쪽에 12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 볼게요. 일단은 10항의 고비를 넘기면요. 이 원리가 나머지 11항, 12항에서 반복이 돼요. 물론 11항, 12항에서는 10항에 나왔던 내용 조금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원리가 반복이 되니까 지금 10항에서 어떻게 이걸 읽어가야 되는 건가 방향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10항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둔법칙은 한자음이 전제예요. 한자음이라고 줄거주시고요. 우리 국어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한자에서 온 단어를 우리 한글로 적어서 우리 말로 쓰고 있는 거. 그걸 대상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한자음이 전제가 됐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겠습니다. 10항에서 얘기하고 싶은 글자는 한자음의 본음이 냐, 녀, 유, 니죠. 자, 야, 녀, 유, 니에 대한 겁니다. 자, 가로 열고 가로 닫으셨죠. 이것들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쪽에 줄자 꺼주시고요. 첫머리에 올 쪽에는 두음 법칙, 두음의 제약에 따라서 니은을 다 떼버리는 거죠. 자, 요렇게 발음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 글자로도 이렇게 적겠다는 겁니다. 니은을 뗐으니까 이거 음가 없는 이응처럼 보이는 걸 적었지. 야, 여, 제가 뭐 잘못 적었죠? 자, 보시면 야, 여, 유, 이 이렇게 바뀌게 글자를 적고 사실 발음이 그랬는데 글자도 그렇게 적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시가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세트, 두 세트씩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여자. 자, 원래 여자, 여였거든요. 본음이 이제 니은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을 니은이 첫 번째 오면 떼지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시 조금 몇 개만 더 볼게요. 유대라고 되어 있는데 유자에 체크하겠습니다. 이거 매줄 유자거든요. 본음인 유예요. 근데 니은을 뗐어요. 연세, 해, 연자죠. 자, 또 이게 앞에 왔으니까 여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니토 돼 있는데 이거 지능 니자예요. 자, 근데 니은 떼고 이토라고 돼 있죠. 자, 요소 돼 있는데 이거 오줌 요자예요. 아, 네, 그거 하나 빠졌네요. 야녀, 요, 니, 유, 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다가도 오줌 요자인데 니은을 떼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요가 되겠죠. 그래서 요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익명 보겠습니다. 네네네. 뭐가 잘못됐다는데 제가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그 야가 아니라 연요윤이로 봐주세요. 연요윤이어서 여, 유, 어떻게 되죠? 다시 적을게요. 연요윤이에서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떼지면 얘는 그쵸, 제가 쓰는 칠판에 쓰는 거랑 네, 책으로 쓰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 니은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아까 조금 보시다가 헷갈리셨나 봐요. 네, 아까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고 그 책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 요자가 이거 니은 떼지고 요소라고 돼 있는 거 보일 거고요. 익명 같은 경우에 이게 스물 닉자거든요. 닉인데 익하고 떼고 익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세트를 좀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점프를 할게요. 10항의 내용, 이 내용이 원칙이고 부침 1로 바로 넘어가서 10항의 내용이랑 부침 1이랑 예를 들어 이게 10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10항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부침 1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좀 같이 묶어주시면 좋겠어요. 필기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이유는 두음 법칙을 지키는 것과 안 지켜도 되는 거 이렇게 좀 세트로 대조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좋겠는데 부침 1번에 보니까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 진하게 줄거어 주시고요. 첫머리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두음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음대로 적는다. 본음에 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세트로 보면 여자가 첫 번째 글자에서 이 여자를 이렇게 적었지 만약에 남녀노소 할 때 그 남녀 적는다고 생각하시면요. 얘는 첫 번째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음대로 남여라고 적어야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하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게 원칙이고 부침일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세트로 조금 예를 기억하시는 게 내용도 기억하시는데 편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예시들을 이제 책에 있는 예시 그냥 바로 읽어드릴게요. 당뇨할 땐 요를 체크해 주시면 당뇨할 때 이렇게 적혀 있죠. 아까 요소 오줌 요자랑 똑같거든요. 두 번째 글자니까 또 이렇게 적혀 있고요. 결류하다 할 때 결류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거 맺을 유자 아까 유대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결류는 이렇게 본음대로 적었고요. 자, 익명할 때는 이렇게 적었잖아요. 두음 법칙이라서. 근데 두 번째 글자니까 스물닉 할 때 니은이 살아 있어요. 자, 그리고 만년할 때 연세할 때 이거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적었었는데 연세할 땐 이렇게 적었는데 만년할 땐 또 니은이 살아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글자는
닷대고 적고 제약에서 두 번째 글자부터는 두음자리가 아닌 거는 그렇게 안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붙임 2번 넘어가서 붙임 2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변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붙임 1번에서 일단 설명을 보고 먼저 보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덴말까지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같은 거 달아주세요. 두 번째, 합성어 줄 그어주시고 동그라미 2번. 자, 뒤에 내용은 가로 열고 가로 닫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가로 열고 가로 닫을게요. 결과 줄자 끌게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성이에요. 자, 맞춤법 맞아요. 두음 법칙 지켰죠. 근데 제가 그 앞에다가 새롭다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싶어서 신이라는 말을 적었는데 새로운 신자거든요. 한자어인데 이게 새롭다는 뜻을 완벽하게 가진다기보다는 다른 단어에 붙어서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가 붙었어요. 그럴 때 단어 형성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두음 자리가 아니지만 두음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여성하고 이렇게 적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음 자리가 아닌데 단어 경계에서는 두음처럼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예시 공연불 할 때요. 공이 비었다는 거잖아요. 접두사처럼 붙은 거고요. 염 생각할 염자예요. 원래 본음이.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면 공연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접두사처럼 붙었기 때문에 단어의 경계로 인식해서 니은을 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존여비도 볼까요? 아유, 힘드네요. 자, 이거 세트로 세 가지를 기억하셔도 될 건데 이거는 남자는 존귀하고 라는 말이 있고요. 여자는 비천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합성어처럼 뭉쳤어요. 자, 이렇게 쓰다 보면 사실 두음 법칙은 첫 번째 글자만 해당되니 이것도 엽이라고 적어야겠죠. 발음할 때도 남자는 엽이라고 발음하게 되는데 니은 소리가 덧나더라도 단어의 경계로 이 부분을 인식을 해서 두음 자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을 지키는 자리처럼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여자 원칙적인 두음 법칙, 남녀 두음 자리가 아니니까 본음대로 남존 여비는 합성어 단어 경계라서 두음으로 인식했다. 자, 이런 원리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붙임 3번은 참고로 읽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를 사실 다 떼어 써야 되지만 고유명사처럼 붙여 쓰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에 준하여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여자대학교 할 때 여에다 체크하시면 한국여자 이거 다 단어로 이제 떼어 써야 되지만 이게 사실 한국여자대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면 고유명사처럼 다 붙여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이것도 단어의 경계로 인식해서 여자가 두음 자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합성어 경계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음 법칙을 쓴 예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지금 시팡에 굵직한 내용들은 했고요. 자, 제가 건너뛴 것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시팡의 네모 테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주실게요. 다만을 찾아줘서 다만의 세모를 쳐주시면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줄자 꺼줄게요. 다만은 또 예외니까 중요하게 봐주셔야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라고 했는데 자, 의존명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명사 중에서도 혼자 쓰지만 혼자로는 의미가 완벽하지 못해서 다른 것에 꾸밈을 받아야 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이거 띄어쓰기 해야 돼요.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고 보시면요. 이때 띄어쓰기를 하고 요 녀석이 요 녀석을 꾸며줘야 이 연이 뭔지 이렇게 의미가 완벽해지거든요. 요런 녀석이 이제 의존명사인데 이 의존명사 띄어쓰기 했죠. 두음이에요. 이 글자 하나로 두음이에요. 그래서 두음 법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떼기가 좀 힘들어서 두음 법칙을 안 쓰고 이제 첫 번째처럼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또 다른 단어로 자, 연도하고 앞에 아무 글자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 또 두음 법칙을 지켜요. 자, 헷갈리시면 이건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주의사항에 좀 정리는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의존명사는 두음 법칙을 안 지켜서 꾸밈을 받고 있는 이런 경기일 때는 야녀라고 했는데 이때는 지금 이 글자에 해당하는 음을 가지고 있는 한자니까 이렇게 온 거죠. 두음 법칙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안 지키는 예외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죠. 자, 냥은 제가 예를 안 든 게 뭐 금, 한 냥 이런 거, 냥 이런 거 요즘에 돈 세는 단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팡 내용 정리 다시 하면요. 원칙은 두음 자리에서 니은을 떼라. 붙임일, 자, 두음 자리가 아닌 것은 본음대로 써라. 자, 근데 두음 자리가 아닌데 두음처럼 인식하는 게 접두사나 합성어가 되는 단어의 경계. 그래서 두음 법칙을 지켜야 됐었고요. 자, 마지막 하나 예외.
자,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얘기하면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 둠 자리이나 둠 법칙을 지키지 않는다. 의미적인 독립이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11항부터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강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둠 법칙까지는 하고 우리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좀 지치시면 좀 끊었다가 스스로 내용의 흐름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들으셔도 돼요. 예, 저도 이제 뭐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하기는 하면 이게 그냥 계속 쭉 듣기에는 한 20분씩 30분씩 끊어서 봐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끊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3쪽의 11항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항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내용 원칙은 아까 4가지 크게 말씀드렸는데 추가되는 것도 있지만 한자 대상이 달라져요. 자, 한자음 전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자음 전제로 줄 그어주시고, 자, 한자음 전제로 줄을 그었고요. 네, 랴, 려, 레, 료, 류, 리라고 돼 있죠. 자, 당연히 이것도 둠 법칙에 의하면 얘네들을 떼야 되잖아요. 어떻게 뗄까요? 리을을 다 떼시면 되는 거죠. 자, 뭐 이응처럼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그쵸?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나열된 거 밑에다가 1대1로 대응대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눈으로 보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랴려레를 위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으시고 단어의 첫머리 올 쪽에 줄 긋고 뒤에 결과 야여 예요 유이 이렇게 딱 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질 양자가 쓰였어요. 양심. 원래 글자 본음이 양심이었는데 둠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둠 법칙.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렇게 썼다 보시면 되겠고요. 용궁할 때는 용룡자입니다. 자, 그러면 룡궁이라고 써야 되는데 용룡이거든요, 본음이. 근데 용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자, 역사, 지낼 역자예요. 지낼 역자인데 둠이라서 역사하고 쓰고 있고요.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인데 자, 이 첫 번째 오기 때문에 유행하고 유라고 썼죠. 자, 얘도 레자입니다. 얘도 레자인데 첫 번째 글자라서 예의할 때 이렇게 쓰고 있죠. 다스릴 리자인데 이발이 머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리자인데 이라고 적고 있어요. 둠자리라서. 자, 그렇게 예시를 봤고요. 마찬가지로 붙임 1번으로 먼저 건너뛰어서 14쪽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붙임 1번에서 또 줄 그어 보겠습니다. 둠 법칙을 안 지켜도 돼 단어의 첫머리 이해의 경우 줄 긋고 본음에다가 또 동그라미나 체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랑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신다면요. 계량할 때 량자가 아까 양심할 때 어질 양자 똑같거든요. 한자 비교해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니까 계량은 어떻게 쓰고 있죠? 계양이 아니라 둠 자리가 아니라서 계량으로 쓰고 있는 거. 자, 이런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요. 설량도 마찬가지고요. 수력, 힘력자고요. 협력도 힘력자가 쓰였는데 이건 앞에 세트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사례 한번 봐주세요. 사례. 얘도 레자예요. 자, 얘도 레자인데 예의할 때는 예로 쓰고 이제 둠 자리가 아닐 때는 이렇게 리를 살려 있죠. 혼례할 때 레도 마찬가지고요. 와룡할 때 이거는 아까 용궁할 때 그 용이랑 비교해 보시면 와룡할 때 리를 살렸죠. 쌍용 특히 기출돼 있네요. 자, 이것도 용룡자 살렸고요. 하류할 때 루자, 흐를 유자, 유행할 때랑 비교해 주시고요. 금류 마찬가지고요. 도리할 때 리발이 아니라 이발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도리할 때 리를 살아 있고 자,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둠 법칙과 둠 법칙이 아닌 거 일단 큰 원칙은 살폈는데 이제 붙임 3번을 전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서 답안을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몇 학년이었죠? 11항이죠. 자, 11항. 11항에서 사실 중요하고 꼼꼼하게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답안이에요. 답안이 이제 여기만 나온 게 아닌데 제가 하나 건너뛰었지만 14쪽에 답안 나왔죠. 자, 이 답안에다가 지금 별 또 달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거. 둠 법칙이 따로 나온다고 했는데 따로 나오는 것 중에서 단골 부분이 이 부분에서 잘 나오거든요. 자, 전제가 모음이나 받침 니은 니은 뒤에 오는 자, 려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그 한자음이 률 해당하는 글자가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앞에 모음이나 받침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온다라는 거는 이게 다 붙였을 거거든요. 다 붙였으면 얘는 둠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 돼요. 둠 자리는 앞에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렬률로 써도 되는데 요런 조건일 경우에는 둠 자리가 아닌데 렬률로 쓰겠대요. 그러니까 예외죠.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한자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책에 모음이나 니은 받침 진하게 줄 그어주시고요. 어떤 게 렬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의미냐 했더니 벌리다라는 의미의 열자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맵다, 찢다,
못하다, 비열할 때 못하다 할 때 그 열자가 이제 이렇게 네 번째 글자로 왔어요. 자, 율을 또 읽어버리면요. 자, 율은 제가 법칙 율자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비율 율자. 그 다음에 밤율 또는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진 율자고요. 마지막 글자가 떨리다의 율자입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음으로 읽을 수 있는 한자들은 요렇게 두음자리가 아닐 때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조건은 이거죠. 조건이 이랬을 때. 자, 그럼 예시를 볼게요. 나열을 볼게요. 자, 이거 원래 두음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하는데 모음이나 받침 니은 디잖아요. 이 글자가 앞에 모음을 달고 나온 거죠. 그럴 때는 나열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 이거 그냥 둘 중에서 이거 내용 하나도 없이 여러분 쓰시라고 해도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조건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정말 맞춤법에 헷갈리는 예시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예시에서는 열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다 줄거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분열 같은 경우 또 환경을 확인해 보시면, 분열 같은 경우에는 왜 열로 쓰지 않고 열로 썼을까? 니은 받침 뒤에서죠. 자, 이런 조건도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기출되었던 예시를 보니까 실패율 봐주세요. 실패율. 자, 이번에는 실패율, 율로 음이 바뀌었는데, 자, 실패율은 왜 실패율인가? 이것도 모음 뒤라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백분율.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트는 이거예요. 백분율이랑 합격률 똑같은 율자거든요. 자, 둘 중에 맞춤법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이게 두음자리가 아니라서 본음대로 적어야 돼서 둘 다 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 틀린 게 있는데 모음 받침이나 니은 뒤에서만 요 녀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나머지는 본음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백분율 할 때는 받침 니은 뒤죠. 니은 뒤기 때문에 이렇게 허용되는 다만에 해당하는 예시고요.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가 기역 받침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대로 두음 법칙을 안 지키는 본음대로 적어야 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지 하고 맞춤법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출석률은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률인가요? 률인가요? 출석률 역시 기역 받침 뒤니까 이렇게 적어야겠죠. 자, 그 예시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렬, 극렬 이런 것도 앞에 받침이 모음이나 앞에 글자가 모음이나 니은 받침이 아니니까 본음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라도 좀 중요하게 보시자고 했고요. 자, 부침 2번 넘어가면 부침 2번을 그냥 좀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글자로 된 이름이 그 다음 성에 붙였을 때 그냥 이제 두음 법칙 이름은 따로 써가지고 뭐 두음 법칙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붙였을 때 그냥 본음대로 쓰는 그래서 뭐 신립, 체린, 체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다 릴 살아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침 3번도 그냥 읽어가실게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둘 이상의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 두음자리가 아닌데 합성어의 경계처럼 생각을 해서 두음 법칙을 지키는데 그 얘기가 아니네요. 여기서 내용 좀 읽어볼게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 중에 말이 줄어져서 두 개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은 것은 한자 뒤에 음을 본음대로 쓴다. 자, 이건 하나의 예시만 볼게요. 이것도 좀 읽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 하나의 예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보니까 국제연합. 연합할 때 연자가 자, 있는다라는 련이거든요. 자, 본음이 이거예요. 근데 띄어쓰기하고 두음이기 때문에 이거 두음법칙을 지키는 거 맞아요. 근데 이 글자를 줄임말 표기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줄여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국련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때 국연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 두음자리 아니니까. 네, 그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침 4번 보겠습니다. 부침 4번을 이제 원칙처럼 좀 기억을 하시는 거죠. 아까 시팡에서 봤던 예시랑 동일합니다. 자, 부침 4번은 동그라미 1번 나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에서 붙어서 된 말 줄 긋고 1번이고요. 합성어가 된 경계 자 2번 달아주시고요. 그때 가로 열고 가로 닫겠습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리을이 덧난다 하더라도 이게 두음 법칙을 안 지키는 자리인데 두음처럼 인식하는 경우니까 두음 법칙을 지켜서 리을을 떼고 쓴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니까 이용이긴 이용인데요. 자, 이거 리라고 할 수 있는 본음이죠. 앞에 역자가 거꾸로 이용한다라는 접두사처럼 보이는 한자가 붙었어요. 거꾸로 이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글자니까 리라고 써야 되거든요. 이로 리자예요. 자, 근데 이거는 단어의 경계로 인식해서 둠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앞에서 뭐 공연부 개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글자에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연이율. 자, 이것도 매년 붙는 이율이죠. 자, 그래서 접두사처럼 붙일 수 있는 이제 한자가 역, 연. 자, 그리고 열역학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열역학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힘력자죠. 근데 리을 떼고 적었어요. 해외 여행할 때 이 여자가 나그네 려자거든요. 본음이. 근데 리을 떼고 해외 여행이 만난 합성어처럼 인식을 해서 여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시들은 조금 볼게요. 몰 이해할 때도 몰, 자, 그게 이해 잘 못하는 거죠. 몰도 접두사처럼 붙어서 리을 떼고요. 등용문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용문에 오른다라는 의미 등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단어 경계로 봐서 용, 룡자인데 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학과 여행이 만났고 이제 두음자리처럼 인식을 했고요. 나카유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흐를 류자인데 이제 리을 떼고 있죠. 불이행, 생육친, 사육신 이것도 보시면 살아서 충성한 사람, 죽어서 충성한 사람 그때 여섯 육자잖아요. 접두사처럼 인식을 해서 또 본음대로 안 쓰고 있습니다. 무렴치, 자 이거 청렴할 렴자예요. 리을 살아있는데 염치 없는 거 이 접두사처럼 인식을 해서 또 염치라고 적고 있습니다. 과인산, 자 이거 역시 네, 인산 뭐 도깨비불 린자라고 해야 될까요? 린인데 리을 떼고 또 인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 좀 보겠습니다. 주의를 보시면요. 자, 주의에서 근데 이게 단어의 경계에서 둔 법칙을 지키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우리가 입에 굳어서 관용적으로 둔 법칙을 안 지키도록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굳어져 있는데 요거는 1차적으로 지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립자, 소립자 할 때 이 립이 쌀알 립자거든요. 근데 이게 입자긴 입자인데 아, 작다. 이거 접두사처럼 붙어서 미입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관용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자, 이거 석류나무 류자거든요. 수류탄.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죠. 자, 근데 이거 비교하실게. 수류탄은 수류탄인데, 수류탄은 수류탄인데, 같은 의미로 총유탄. 얘는 또 이렇게 단어의 경계로 인식해서 두음 법칙을 원칙대로 지켰어요. 얘가 관용이고 또 이건 원칙대로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렴치 이거 청렴할 염차죠. 아까 몰염치. 자, 얘는 단어의 경계로 인식해서 이렇게 두음 법칙을 지켰는데 파렴치 같은 경우에 같은 글자예요. 청렴하다. 그때는 근데 염으로 쓰지 않고 우리 관용적으로 굳어진 대로 쓰고 있겠다는 거. 그쵸. 그래서 나름의 좀 원칙과 예외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야 사실 이런 예시들도 기억하시기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붙임 5번도 좀 확인할게요. 붙임 5번에 보니까 이것도 그냥 읽어가시면 되는데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붙임사에 의하여 준하여 쓴다라고 했는데 뭐 서울여관, 신흥, 이발관 이렇게 뭉친 건 괜찮을 건데 그 다음 예시를 볼게요. 6,666 이렇게 좀 끊어주세요. 6,666. 자, 이거 여섯 육자거든요. 자, 여섯 육자인데 6,000 할 때 6은 두음이라서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자, 이게 600하고 연달아 쓸 때 이건 두음자리 아니잖아요. 두음자리 아닌데 이렇게 마치 단어의 경계처럼 끊어서 두음자리로 인식해서 이거를 600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셨죠? 66, 36도 이렇게 두 번째부터 오는 자 66 할 때 두 번째 육가, 36 할 때 육자 이것도 륙으로 쓰지 않는 거. 자, 되셨나요? 뭐 다만 5, 6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이렇게 뭐 찢어지는 경계가 아니니까 그냥 륙으로 썼다라는 예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11항에서 이제 제가 하나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13쪽 다시 가서 13쪽에 나와 있는 네모 테두리 안에 답안 보겠습니다. 자, 답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자, 그 부분 다시 보이시죠? 자, 이거 랴려레루리에 해당하는 의존명사가 나왔어요. 지금 거리 세는 거 마을리자인데요. 지금 몇 리냐 하고 그 예시죠. 몇 리냐 이렇게 수식을 받을 이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로 쓰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 할 때 그럴의 수식을 받는 이 리. 다스릴 자. 그럴 때 이것도 이로 쓰지 않는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 번만 종합을 해보고 제가 12항까지 하고 마치고 싶었는데 네, 여러분 좀 호흡 단위를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항까지 한 번만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한자 대상이 랴려, 레료, 류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음자리에 왔을 때 리를 뗀다. 자, 그리고 또 기억을 하는 게 두 번째 글자부터는 랴르레를 우리 본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였고요. 붙임 1번의 답안이 정말 중요하게 렬류에 해당하는 표기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두음자리가 아니지만 리을을 떼고 쓰는 예시들이 있어서 예시랑 같이 꼭 봐주셔야겠고요. 자, 또 붙임 4번 기억하셔야겠죠. 붙임 4번 넘어가서 중요한 걸 생각하면 접두사나 합성어의 단어의 경계에서는 두음자리가 아니지만 두음 법칙을 지켜서 쓴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자, 13쪽에 다만 의존명사는 두음 자리를 하더라도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틀에서 추가 사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 꼭 해오시고요. 이어서 두음 법칙에 대한 12항의 내용을 이제 다음 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